안녕하세요. 반브라운 복두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상한 공격용 금리 흔들기 분위기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파도 위에 서핑을 하듯이 미국 금리와 디커플링, 별도로 가야 한다는 얘기마저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찔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건 그동안 그렇게 한국의 금리는 미국과 다른 결을 달려왔었어요. 한국은 2% 정도의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가질 정도로 오히려 금리를 눌러놓는 효과, 금리 인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세계 모든 나라의 은행들이 금리를 틀어막고 숨가쁘게 궤적을 올리는 그 와중에도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심으로 저금리라는 아주 독특한 정책금리, 시중은행, 금리 동반해서 나름의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금리 산소호흡기를 달아놓은 건데 겨우겨우 이 호흡기 달고 2차 하락장을 통과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거의 산소통에서 O2, 산소가 결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부동산에 자금이 돌지 않는 마르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기본 부동산 시장을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자산 시장의 지형도를 크게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부동산 자금 상황은 개인에서부터 건설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하드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회적으로 대출 창구가 막혀버리게 되니까 신용대출, 전세대출이 크게 늘어서 한 달간 5조 원가량 대출 자금이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걸 마치 매수세가 불꽃놀이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끈적한 모습으로 집을 사기 위한 이 공격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도 지금 대출 파이가 매수를 위한 대출 행렬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기본 이 중앙은행의 최대 지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물가지수, 이게 인플레 경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대 저지선인데 이걸 무시하고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방아쇠를 당기라는 건 정말 부동산 시장 넘어가는 걸 억지로 두 손으로 막기 위한 제스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청 물가지수 한번 보세요.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2.7% 각각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추이는 1년 사이에 126%가 올라서 역대 최대를 찍는 지표라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물가지수가 그냥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건데 품목별로 보면 농축산물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8.7% 정도 올라서 여전히 농산물은 엄청난 가격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석유류 역시도 전년 동월 대비 3.1%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가의 근본 기저를 이루는 근원 물가지수 역시도 2.2%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게 지금 물가지수는 계속적으로 오름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한은이 목표치로 내세운 2%대 물가 궤적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이죠. 그만큼 소비자 물가지수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어떻게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금리 내려버리면 그냥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건데 그냥 지금까지의 모든 부채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스트레스 DSR 가동해서 어떻게 해서든 대출 막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두 달 사이에 9조 가까이 늘어버리는 부채 문제,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버린다는 거는 거의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인데 이렇게 당국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긴 했으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회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다른 대출 창구를 두드려서 열어젖히니 바로 신용대출이 3천억가량 늘어나 있고 전세자금 대출, 주담대 포함해서 거의 4조 6천억 불고 있다는 거. 그만큼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대출에 불이 났다 붙었다 이제 전세 수요가 매수세로 완전히 돌아섰다 라는 그런 이상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한은은 올해 1도 기준금리 인하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물가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 주담대 틀어막자 신용대출, 전세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선 자칫 금리 인하 버튼 잘못 눌렀다가는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금리 리스크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오직 이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미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라는 분위기, 정말 망국적인 금리 정책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세가가 들썩인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거래량만 들여다봐도 4월 달만 해도 2만 1000건 정도에서 15,000건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세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있는데도 전세가가 뭐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전세 거래가 폭발적으로 나와야지 가격이 밀려서 올라가는 거지, 기본 바퀴가 안 돌아가는데 페달을 열심히 굴려야지 이게 자전거 바퀴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거래량이라는 페달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추세가 뒤로 엄청나게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은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자극제죠. 근데 이렇게 전세 시장에서조차 급격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강한 전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혀 팩트와는 다른 사실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매매 쪽이 살짝 고개를 드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본격 전환이 돼서 부동산 시장 집값이 강한 반등으로 간다고 또 뭐 엎어치고 맺히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매매량 증가는 제가 주정차 모기 터져라 말씀을 드렸죠. 저가의 노도강 거래가 신생아 대출 물고 들어온 간헐적인 폭우라고. 이때 꼭 집을 사지 않으면 집을 못 살 것 같은 절박함을 가진 젊은 층들이 밀려서 들어온 수요입니다. 대출금리, 그러니까 1, 2%의 금리를 등에 업고 그냥 거의 공격 앞으로 분위기로 들어온 건데, 노도강 거래가 서울 거래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비율인데, 이게 매매량의 소폭 증가. 그러니까 전세 거래량과 매매 거래량 차이가 엄청나잖아. 전세는 급격하게 줄고 매매는 소폭 증가하고, 딱 이 이야기를 반증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집값 반등이라는 이 브릿지, 다리를 놓으려 하니까 전세 급감이 결국 매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메비우스의 띠를 연결하려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건데, 정말 애잔한 생각까지 들고요. 그러니 절대로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는 금리 인하할 생각 추호도 없다. 왜냐? 물가가 도대체 잡히질 않는다. 인플레 현상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생활 물가면에서 전 국민이 뭐 엄청난 물가 압박을 받을 정도인데, 이 정도 지표 물가 지수는 그냥 소소하게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전세가 급등이라는 얘기는 전세 거래가 급감하는 지표와는 완전히 다른 딴 나라 안드로메다 가서 하는 얘기고, 전세가가 오를 수 없는 구조죠. 전세 거래가 완전히 뭐 뒤로 스텝을 밟고 있는데, 그렇다고 매매 거래가 급증을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폭의 급수요들이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으로 몰려든 간헐적 거래들이 전부란 얘기죠. 그러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아주 황량한 편입니다. 그렇게 신고가를 찍기 시작했다는 대반등의 활발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신기루, 그러니까 집값 상승으로 가는 오아시스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신기루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거기에다가 각주 주석을 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나와주는 그대로 읽으면 무리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뭐 온갖 꽃장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 갈짓자 행보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 듯한 공포심리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데, 모두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너 뭐라니? 조롱 섞인 말들이 난무하면서 매수세를 수세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일단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전에서 가장 객관적인 분명한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서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부동산 데이터는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런 현실을 만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은 기본적인 자기 신념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냉철한 지표를 읽어야 하는 과학적인 데이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걸러서 가셔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분명히 현실보다 믿음이 앞서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유의하셔야 유사 데이터들, 그러니까 같은 지표를 보더라도 신념이 깔린 지표는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을 오리가 품으면 오리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입니까? 집값이 강한 반등으로 간다는 말을 품으면 정말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이 엉망인데도 그냥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게 된다는 팩트로 이어진다는 말들. 그동안 시장에서 수많은 호구들을 낚았던 낚시 바늘이었죠. 이 찌를 물었던 사람들
시장의 상저 하고 국면에서 무수한 타이밍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소위 꾼들이 깔아놓은 깔판 위에서 호구 멱살 잡히기가 일쑤였는데 일단 아파트값 올려놓은 거 다 빨아먹고 단물이 남아있지 않은 호재들 다시 재활용해서 꼭지에서 팔았던 케이스 지금 동탄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GTX 호재가 주변 아파트들 미친 듯이 올라가는 아파트 호재로 작용할 줄 알았지만 지금 거의 뭐 파리넬리 주변 아파트 값이 도통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물이 다 빠진 거죠. 그동안 올려놨던 호재 가격이 실제로 호재가 현실이 돼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동탄 GTX 호재는 대표적인 호재 깔아놓고 아파트값 치켜 올리기에 샘플링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라는 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정보 부재의 깜깜한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저마다 그렇게 있는 자금 없는 자금 싸들고 뛰어들게 된 건데 이게 바로 영끌의 시작이 된 거죠. 그냥 정신없이 분위기에 묻어가면서 영끌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영악하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무턱대고 돈을 끌어온 사람들은 소수일 거고 그렇게 작업당한 것처럼 정신없이 소득의 몇 배를 넘어서는 자금을 부동산에 때려박은 신념이 뭐 영끌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당 1억이 돼도 그걸 받아주려 하고 정말 미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완전 고점에 물린 분양가를 받아내는 거 이건 그냥 달려오는 트럭을 향해서 정면으로 달려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박살이 나겠습니까?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그 트럭이 자기를 피해 가겠지. 지금의 불리한 금리 조건, 집값 상황 다 지나간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받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 뭐 사단이 나는 거고 서울 분양가를 담고 싶어하는 지방도 부산 같은 경우는 뭐 평당 7천만 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건설사들이 시장에 자리판을 깔아주는 분위기 믿고 계속해서 고분양가를 던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집값 추이가 급격하게 내리꽂히는 게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집값을 계속해서 화목난로처럼 떼워서 훈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뗄감이 바로 대출, 금리 등등등. 정말 세계의 긴축적인 금융환경과는 완전히 딴 길을 걸었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쌓이게 되면 그냥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왜곡된 무게감 때문에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 지금 상황에선 잘 관망하시면서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조건 초기 비용 기본 깔고 가는 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상제 아파트, 늘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찍어서 잘 체크하셔야 되고 이번 달 6월 20일에 과천에서 서울, 경기, 인천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분상제 아파트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과천에서 공급인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과천 에스트블록 결국 뭐 이번 달에 나오네요. 6억 원대 분양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14억 정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7억 이상 쌓일 수 있는 공급이 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시세가 떨어져도 범퍼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체크 잘 해보시고요. 가격이 뭐 터무니없이 나오면 패스하셔야 되겠죠. 입지는 과천 정보타운역, 정부 과천청사역과 가까운 편입니다. 과천은 기본 뭐 서초와 가까워서 강남권 동선이 잘 나오는 곳이라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뭐 물가지수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체감적으로도 너무하다시피 한 물가 상황.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움직일 여력 하나도 없죠. 그러니 시장에서 혼재하는 걸러지지 않은 데이터에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매수세를 몰아가려는 이 집값 띄우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은 경계하셔야 되고 일단 무조건 매매 시장의 하락세와 신축 시장의 분상제 아파트에 집중하시면서 틈새를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